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쥐었다 폈다 죽였다 살렸다 하시는 분이 바로 그 FOMC 연준의 파월 의장이에요. 자, 이분이 이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핵심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의 주범은 부동산 버블이었다라는 거야. 자, 그건 제가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던 게 CPI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그 중에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안 떨어졌다는 거야. 자, 근데 그 근원 물가지수의 40%가 바로 주거비용이라는 거야. 연준의 파월 의장이 보기에는 이 인플레이션은 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지 않고서는 잡히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이 양반의 결론. 자, 그래서 강력한 매파로 전환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그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는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자,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은 부동산 버블이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자, 보시죠. 자, 파월이 미국 집값이 너무 올랐다. 자, 이거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부동산 시장은 조정을 거칠 것이다. 아예 거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단언한 거죠.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 미국은 이제 모기지 금리잖아요. 모기지 금리가 올리면 집값은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금리 결정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많은 미국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라는 거야. 미국도 이렇게 부동산 버블이 심각하고 연준 의장이 그 핵심을 찝어낸 거예요. 미국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이거 그대로 우리나라로 옮겨오면 대한민국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버블이 꺼지면 우리나라의 버블도 꺼지겠죠.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은 전국에 걸쳐 집값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집값이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버블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버블을 붕괴를 시켜야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고 파월은 그 의지를 기자회견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뭐 제가 꾸민 얘기가 아니라 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파월이 이야기한 것을. 결국은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세계의 부동산이 다 버블이 꼈는데 이 버블을 잡지 않으면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파월은 장기적으로 수급이 이 균형을 이루어 집값이 합리적인 수준과 속도로 올라 사람들이 다시 집값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지금 미국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고 미국은 그리고 월세가 많잖아요. 그죠? 그 렌트비가 올라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은 조정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파월이 이야기했어요. 단언을 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대세의 흐름이에요. 자, 세계 경제를 죽였다 살렸다 하는 사람이 이런 부동산 버블이 붕괴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도 대세 하락으로 가고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도 금리 올려야 되잖아요. 자, 우리 금리 올리면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우리가 뒤에서 보시죠. 자, 이게 안타까운 것이 세계 경제의 수장이 이렇게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의 어떤 총재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얘기를 안 한다. 집값에 버블이 꼈다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사실은 우리 한국은행 총재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에 금융통화위원회인가 그 위원장이 있었죠. 고승범 위원장. 그분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집을 사면서 부채가 너무 많다. 이 부채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대출에 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오히려 이 국민의힘으로 바뀌면서 이게 그런 강한 발언을 안 해요. 너무 이제 자유시장 경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동안 파월 의장이 부동산 버블은 붕괴돼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지난주에 6.25포인트를 급등했어. 그러면 우리도 이제 6포인트가 됐잖아요. 우리 주담보 금리도 상단이. 이렇게 안 올려가지고서는 집값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약 반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다. 자, 그러면서 미국에서 집을 매매 계약을 했던 사람들이 취소를 하고 있는 거야. 미국은 이제 다 모기지 금리로 사야 되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파월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 자, 뉴욕타임즈는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주 주택시장에 암울한 신호다라는 거예요. 이제 버블은 붕괴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플레와 전쟁을 벌이겠다고 했어요. 자, 지금 6월달, 7월달, 그리고 9월달 0.75 자이언트 스텝 3번을 올리고 나서도 파월 의장은 예전에 그 볼커 의장인가요? 그 양반과 똑같이 강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매파로 바뀌면서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까지 내려가고 있다고 매우 확신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언제 금리 인하를 내릴지 몰라.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몰라. 한 내년 정도는 한다고 봤는데 뭐 경기 침체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해주겠지 하면서 안도렐리가 나왔던 거잖아요. 자, 근데 파월 의장은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무조건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한 8%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얼마를 기다려야 되냐고. 거기다가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이게 2%가 가지 않거든요. 결국은 집값이 잡힐 때까지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 계속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매파로 돌변했다. 파월 의장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내용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어설픈 그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들의 뭐 근거도 없는 짧은 조정론, 그 조급증 전문가들의 짧은 조정론, 뭐 그런 얘기를 듣고 함부로 뭐 지금 움직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지금은 비상시국이에요. 지금 채권 금리가 예전에 2.5% 뭐 그랬잖아요. 자, 근데 지금 기업들이 5%에도 채권 발행이 안 된다고 그래요. 기업 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업 하시는 분들이 다 빚을 내가지고 부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더 많은 수익을 내서 부채를 갖고 단기자금 뭐 중기자금 막 돌려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자금의 흐름이 깨진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이 대량으로 부도나는 거야. 거기다가 지금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어. 그러면 들어오는 원자재 값은 더 올라가. 외화 부채까지 있으면 또 외화 이자가 더 올라가. 자, 이런 시국으로 가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고금리, 고환율, 불의 고리로 들어갔다라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급등한 부동산이 거기서 어떻게 또 올라가냐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떨어지느냐 그게 문제지. 예?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이제 미국 금리 기준금리와 맞춰가지고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취약자주들의 그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면서 이분들은 그동안 대출받은 이자를 못 갚으면 또 다 집이 경매로 날아가는 거야. 자, 그런 상황이다. 고환율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더욱 확대되고, 자, 그렇게 해서 경기 침체는 오는 거고, 지난 4월 기준에 다중채무자 수가 451만 명. 자, 다중채무액이 598조 원. 자, 개인들도 이렇게 다중채무자가 많고, 다중채무액이 많고, 자, 그리고 기업들은 채권 발행을 못해서 비상이고 지금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다가 우리 정부의 기조는 뭐냐면 긴축 재정이에요. 돈을 풀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가 4급 이상 공무원은 월급 동결하고 앞으로 월급 인상을 자제하라고 그래. 추경호 부총리께서. 자, 긴축 재정으로 가고 돈은 더 시중에서 마르고, 자, 이런 아주 비상 시국이다,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지, 함부로 뭐 섣불리 투자하고 뭐 그러질 않는다는 거죠. 어제 그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또 아직 앞으로도 강력한 매파로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요즘 주식시장이 완전히 신저가야. 뭐 삼성전자 대형주들 우수수 신저가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뭐 삼전 우선주 기준으로는 4만 원대로 이미 갔고, 제 개인적으로는 본주도 한 4만 원 초반대까지 간다고 봐요. 올 연말까지 충분히 4만 원 초반대까지 갈 수 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재고가 쌓였거든. 뭐 신문에 나온 얘기하면 쌓였거든. 그러니까 뭐 올라갈 힘도 없고, 그다음에 수급이 깨졌어요. 삼성전자 그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뭐 몇백만 주씩 매도를 하고 있어. 자, 거기다가 환율은 뭐 1,400원대 돌파했고, 여러분
지금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1,400원대는 막으려고 막 우리가 개입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1,400원 돌파하면 이건 이제 1,450원까지는 또 가볍게 간다고. 자, 그리고 1,500원대가 되면 이때는 외환유기급이 상이 오는 거야. 환율이 1,500원 간다면. 지금 근데 이게 1,400원은 어떤 심리적 저지선이었거든요. 그걸 돌파했기 때문에 이 또 1,500원 가는 건 또 쉽다고. 그럼 1,500원 가면 또 1,600원 간다고. 자, 근데 1,500원 가면은 1,400원도 부담되지만 1,500원 가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문 닫을 기업들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문 닫을 기업들. 왜냐면 이게 환율이 급등하면 이게 채산성이 또 안 맞거든. 그리고 빚은 많고. 거기다가 한국은행은 또 빅스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다. 이런데 무슨 뭐 지방에 규제 완화 해줬다고 뭐 지방에 가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설레발 떠는 전문가들이 나오고 그런 거 다 헛소리야, 헛소리. 헛소리로 그냥 들으시면 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얼쩡거릴 때는 빨리 팔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강사들 내가 보면 다 미천이 없어. 지금 정말 보면은 뭐 오직 알고 있는 게 뭐 부동산 뭐 수급이야. 공급, 입주 물량, 뭐 공급 물량 뭐 그것 가지고 하는 거야. 다른 거는 알려오지도 않아. 내가 보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자, 지금은 잘못하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상황이에요. 왜냐면 물가 상승 압력이 크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과 환율 급등 뭐 그런 거로. 자, 근데 경기는 악화되고 있잖아. 자, 그러면 물가는 올라가는데 팔리지가 않아. 자, 이런 상황이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가면은 그때부터는 가계부채가 부실화되고 기업 부도 가능성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미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 자, 그러니까 제가 요즘 보면은 지금 요즘 보면은 거리에 고급차밖에 없어. 외제차 뭐 아니면 제네시스급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아. 뭐 또 그런 차를 또 살려고 하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경기 침체에 스태그플레이션에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외환유기급으로 가는데 이렇게 고급차들이 돌아다닌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야.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 그리고 이제 미국이 올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 주담보금리 상단이 6%대, 이미 6%대야. 근데 우리나라 이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빅 스텝 정도로 해야 된다고 하면 주담대가 연내에 8%대가 돼. 자, 6%대도 감당이 안 되는 금리인데 8%대가 되면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 이자 감당이 안 돼가지고.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자만 냈거든요. 2006년대. 그때는 이자만 냈는데 지금은 원리금과 이자를 같이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 보시죠. 제가 뒤에서 시뮬레이션 해놨어요. 보세요. 만약에 5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뭐 10억짜리 사면 5억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11, 2억. 평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2억이니까 5억 정도는 요즘 받아서 사신 분들이 많아요. 자, 5억 정도 주담대를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3.5%의 금리로 빌렸을 경우 월 상환액이 225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금리가 7% 오르면 월 상환액이 333만 원으로 오른다. 그러니까 한 달에 금융비용 부담이 108만 원 늘어나는 거죠. 7%대가 되면. 자, 근데 연말에 만약에 8%대 금리가 되면 월 상환액이 367만 원, 142만 원이 더 부담된다라는. 근데 한 5억 원 정도 융자 받는 분이 뭐 세후 한 600에서 한 700 정도 이제 받는다고 계산하고, 자, 세후 700 정도 받으려면 연봉이 거의 한 9천, 1억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자, 뭐 그렇게 치더라도 자기 수입의 한 50% 이상을 원리금과 이자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분이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이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주담대 8%가 되면 엄청난 그동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에게 고통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시뮬레이션을 보면 지금 시장은 자고 나면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자, 서울 아파트 값이 17주째 내리막이고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개발하고 오고 있는 거야. 자,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가 0.17. 자, 다른 지역은 뭐 0.23, 0.34 막 그렇게 뭐 한 20주, 30주씩 하락을 하고 있어. 근데 서울은 이제 시작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경기도가 조정지구 해제를 안 해준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아직도 하락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 강북권은 물론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들도 속수무책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매매 전세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 지금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0.19와 이렇게 되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0.16보다 높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자, 경기도는 0.21에서 0.25로 확대됐고, 세종은 0.40에서 0.44. 세종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규제를 조정지구 해제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세종에 대해서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세종은 말 그대로 지금 뭐 거의 반토막 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도 안 해줬다. 참, 이거 여러 가지로 조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대전이 마이너스 0.27에서 0.3이 확대되고 있죠. 대구도 마이너스 0.22에서 0.24. 인천도 마이너스 0.29에서 뭐 0.29 그대로. 자, 이렇게 이 정도면 낙폭이 매우 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금리가 부담스럽다는 거야. 이제 전세 살기에도. 그러니까 전세 살 바에는 월세로 살고 있다라는 거야. 월세로 살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것은 금리야. 감당할 수 없는 금리가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거야. 자,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얼마나 버블이냐면 한국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세계 주요국 중 3위다. 그러니까 우리 소득에 비해서 가장 비싼 지역 세계에서 세 번째라는 거야.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월과 비교해서 올 5월 기준으로 25.5% 상승했고 OECD 37개국 중 15위로 다소 높다. 뭐 이건 뭐 중간 정도, 올라간 가격 정도는 중간 정도인데 중요한 건 우리 소득 대비 이 세계 3위라는 거야. 자, 그게 이제 한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PIR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게 한 17배에서 18배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8년 정도 일을 해야 집을 조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상승폭은 33개국 중 3위야.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가장 많이 오른 나라 중에 세 번째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나라 주택 가격에 이렇게 버블이 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버블이 꼈다라는 얘기를 파월은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는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 문제가 있죠.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국토부 장관도 얘기해서 과감히 집값을 내려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 이 서울과 경기도, 뭐 서울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집을 살 수가 없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OECD 36개국 중 7번째. 부채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버블이 붕괴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존립할 수가 없어. 제가 보니까 존립할 수가 없어. 제 나이 때 아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제 나이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장가도 가야 되고 그럴 나이잖아요. 자,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자기 입장에서도 지금 분양가 자체도 부담스럽다는 거야. 이제 구축해서 하시는데 새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많이 올라갔잖아요, 분양. 지금 뭐 분양 시장이 뭐 뜨겁다고 하지만은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돈이 넉넉해서 그 분양가가 올라간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걸 사니만 그걸 분양받으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분양을 받는 거라고. 근데 그런 거에 그런 것조차도 이렇게 따라가기 힘드신 분들은 지금 현재의 분양가도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아이들 장가 갈 때 신혼살림집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으로 느끼고 있어요, 지금. 주택 가격 자체가 한국 사회를 지금 짓누르고 있어. 지금 미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고, 미국의 경기를 곤두박질치게 했지만, 우리도 지금 결국은 이 주택 가격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사회를 다 양극화로 만들고 있는 거야. 특히 대한민국은 특히 서울, 경기도의 집값들이 급등을 하면서, 자,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젊은이들 아니면 우리 중산층 서민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가격으로 이미 와 있어. 와 있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이거 이번에 이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아주
지속적인 어떤 발전을 하기 어려운 사회야. 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이 물가가 비싸면 그거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런 점에서 금리 인상을 좀 가혹하게 하더라도 이 부동산 버블은 잡혀야 되는 거야. 안 잡히면 대한민국은 집단 자살로 가는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